예, 오늘 오후장은 낙폭을 좀 확 좁히면서 끝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벌어질까요? 이 상태일까요? 글쎄요. 지수는 모르겠으나 종목별 움직임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터닝포인트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사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요. 첫 번째 오늘 터닝포인트. 네. 반도체군요. 예, 반도체는 뭐 HBM에 대한 역대급 수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새롭게 주도하는 소캠이라는 단어가 좀 나왔고요. 이슈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관세 우려는 있고 또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고, 네, 반도체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반도체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부정적인 내용들도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수치화로 가셔야된 게 저는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게 이고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이슈가 연말까지는 계속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전거래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도 이제 뭐 여러 하우스에서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레거시를 좀 사야 된다라는 멘트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겐 되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스마트폰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HBM 쪽인데 이게 좀 속닥속닥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 뉴스 매체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HBM 쪽으로 뭐 사활을 걸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또 소캠에서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 이건 뭐 예정되어 있던 거지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기금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를 작년 10월부터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연기금이 가장 기관별로 많이 산 게 또 삼성전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매력도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치가 삼성전자가 많이 높다라고 하면 또 물음표가 생기겠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YTD로 보면 연초 대비했을 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막 고개를 돌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오랜 기간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한 40% 이상 빠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CXL, 유리기판, 뭐 전일 같은 게 또 액침 냉각까지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캠이라는 단어는 사실 개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소캠 관련주를 딱 아까 소트를 해주셔서 역시 열심히 일하는 MTN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뷰 좋다. 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소부장이냐,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뭐 속도는 소부장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묵직하게 갖고 가는 건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23만 원을 돌파를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가 제일 느리긴 할 거예요. 삼성전자 제일 느리긴 하겠지만, 그냥 저는 위치적인 매력도를 봤을 땐 삼성전자도 지금 매력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순서는 소부장,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사실 조금 물량을 많이 모은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제일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은 지금 반도체 전략 포인트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허반석 위원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차트상 저 위험 구간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은 무엇이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울고 웃었던 삼성전자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늘 이 시간대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장기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만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망치들을 미리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분기 낸드 및 반도체 실적의 바닥 가능성, 그리고 3분기 상승, 4분기 상승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가시화되면서 보도까지 이어지니까 전일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1선에서의 저항을, 그리고 매물 소화를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회복, 수요 회복, 그리고 가격 회복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연내 삼성전자 8만 원에 대한 목표 제시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장기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8만 원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겠으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서 장기 매력도를 보자면 삼성전자는 모아갈 만하다. 하지만 조정 시에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2분기 저점, 3분기 가격의 회복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라는 것이 지금도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121선에서의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에는 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 모아갈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소부장이냐, 대형주냐, 어디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늘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요. 낸드 가격의 상승에 조금 더 빗대어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또 모아갈 만한 종목들 뭐 ISC나 리노공업 그리고 아비코전자까지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교적 분위기가 좋은 그리고 향후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의 1순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던져봐야 될 섹터인데요. 조선주. 워낙 사실은 조선주는 실적도 좋고, 네, 이슈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 관세 부담에서 떨쳐 버렸는데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크게 매물이 나온다는 게 현대중공업은 지금 10%가 빠졌어요.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10% 빠진다는 거는 뭐 상당한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조선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조금 조선주가 트럼프발 이슈가 붙어주면서 좀 과열돼서 빠르게 올라간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그렇죠. 하는 예.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상방놈이 아예 없다는 아니고 상방놈이 있긴 한데 많이 찼다, 목에 찼다라는 내용이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면 일본에서도 뭐 추가적인 LNG 발주나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미국에서는 LNG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수출 물량이 또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해양 플랜트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좋은 내용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하루 사이에 바뀐 거는 리포트에 따른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던 거에 이 리포트가 좀 쐐기를 꼽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일부 차익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다시 말아 올리겠죠. 왜냐하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장기간 그 조선주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 조정으로 좀 끝날 확률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가고 고점에서 뭐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을 때에 조정이 나올 때는 챙길 건 좀 확실히 챙겨주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차익을 해주시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좀 늦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익권이실 테니까 대부분이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특정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어느 정도로 보면 좋겠느냐. 각 그 종목별로 좀 기간 조정을 좀 상당 부분 하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뚫었었던 그런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목마다 다 다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조선주는 대부분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었던 기울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긴 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증권가에서 좀 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질이 바뀌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은 조선주 조정받으면 매수 기회입니까? 그리고 조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기회가 뭐 어느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조정을 고점 대비라든지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가 기회가 될까요? 저는 조선주 그래도 종목별로 매수 기회인 종목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제가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19만 원에서부터 16만 원 아래까지 60일선 지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산업의 전망으로나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덜컥 이렇게 10% 가까운 하락이 나오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및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관점으로 보았을 때 60일선 이탈 이후에 15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지점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하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기업의 펀더멘털과 스토리가 훼손되었느냐라는 걸 보았을 때 훼손에 대한 문제는 없다. 리포트의 주된 내용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보자면 미국의 군함 건조나 MRO 사업 등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과대평가, 그리고 종목별로 너무 많이 올랐다,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가 높다라는 것이 주된 모습인데요. 그럼 군함 건조 이외에 LNG나 LNG 벙커링선이나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잔고나 펀더멘털의 훼손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주가 하락은 다시 반등 지점이 나올 때는 재빠르게 다시 올라타야 된다라는 추가 매수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많이 오른 섹터에서 덜 오른 섹터와 종목으로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 조선전력, 방산재건, 반도체, 유리기판 등에서 이제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 엔터나 화장품 쪽, 그리고 정치인물 테마,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율주행 등에서의 반발 매수,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등 시 꼭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조선에서의 선호주는요, 동일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미포, 반등하는 양봉이 나올 때에는 빠르게 관심주 안에 넣어 놓으셨다가 추가 매수와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큰 조선주 얘기했는데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추가적으로 방산주 얘기 살짝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산이 오늘 주제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비슷한 양상이잖아요. 그죠? 네. 뭔가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서 급등했다가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데 조선보다는 방산의 사실 조정폭은 크지는 않아요. 방산주 시각은 어떻게 할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잔고가 워낙 좀 긍정적이고 요번에 이제 또 100조가 넘었다는 기사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 지역에서의 뭐 방위비 증액에 따른 뭐 지역 확대,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보다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방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큰 규모의 이제 국가 간 거의 거래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아직 조금 부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방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산도 사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펀더나 사실 스토리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라도 단기적으로 뭐 단기 평선들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전부 다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에서 이탈이 나온다면은 11일선까지는 비중 조절하시면서 분할 익절을 해주시고요. 다시 그런 부분을 좀 비중 조절해 주시면서 지금 쫓아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시장의 스토리가 오늘도 사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한한령 이슈가 받았지만 뭐 위치가 높았었던 종목군들은 갭 상승 이후에 오히려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밑에 깔려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올라간 거에서의 좀 차익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해놓으시는 거는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안정화되고 추세에 다시 연속성이 생길 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전혀 나쁘지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 조선, 전력기기 이들 섹터가 쉬었다가 다시 가면서 장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바통을 소위 좀 넘겨줄 것이냐, 시장의 흐름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에 또 와 있습니다. 조선과 함께 방산까지 함께 여쭤봤어요. 하창한 본부장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섹터 볼까요? 2차전지, 그렇죠? 네, 반짝 반등. 네, 이냐 추세 상승이냐. 뭐 반짝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강한, 그죠? 하루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도 2차전지가 강하거든요. 약간 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건데요. 하창한 본부장님, 일단 뭐 어제 오늘 강했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배경 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부 리튬 가격의 반등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판 IRA 법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GM이 빠지는 그 물량을 이제 다른 쪽에서, 도요타 쪽에서 이제 좀 채워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탑 머티리얼이라는 또 이제 2차전지 전공정 후공정을 다루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유럽 최대 ESS 기업과 약 1.2조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면서 2차전지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좀 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사실상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대 초반, 33만 원, 34만 원 수준인데 지금 현재 37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본업적으로 실적이 확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전 박스권 상단 부분이 한 40만 원대 정도까지는 상방을 추가적으로 열어보시되 대신에 이 부분 이상으로 올라올 때는 아마 물량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3월 달에 전고체적인 부분에서 현대차가 탑재하고 또 생산 라인을 오픈하는 그런 이슈들이 또 추가로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조금 더 탄력도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건 또 이슈가 끝나면 또 세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 소멸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2차 전지도 이렇게 뭔가 소재단 그리고 셀단 그리고 이슈 있는 단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워낙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고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만 각 종목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는 LNF 오늘 뭐 2차 전지 물론 다 오르는데 어제는 LNF가 급등세였고요. 오늘은 또 예전에 엔케미 그저 13% 오르면서 네. 말씀하신 거 그 안에서의 전체적인 대체적인 상승기를 모아간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 종목 찾기 그죠? 맞습니다. 그 안에서의 수익률 게임 이런 게 좀 나타납니다. 2차 전지 어쨌든 올라오는 거는 뭐 대단히 반갑고요. 사실은 좀 여기가 올라오면서 퍼즐의 매듭을 좀 끼어야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전체 오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이어서 다음 주제 보여주시겠습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겠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류한 양자 컴퓨팅의 성장세. 허반석 의원님. 좀 조용해졌는데 지난번에 양자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좀 관심을 끌만한 타이밍에 왔나요?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고 있죠. 젠슨 네. 황 CEO가 양자 컴퓨팅 오래 걸린다라고 네. 했다가 또 양자 컴퓨팅 관련 업계에서는 아니다. 곧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리기판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2030년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리기판도 그렇고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삼성 SDI가 2027년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갖고 있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내 또는 2026년, 2027년 지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나왔을 때 파급되는 영향이 어디로 미칠 것인가? 이를 가지고서 의료 AI, 슈퍼컴퓨터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급속도로 해결할 수 있다. 우주에 대한 계산이 안 되는 그 광활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럼 자율주행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도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서 어느 쪽으로 더 활용이 가능한가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혀볼 수도 있겠으나 유리기판 하면 뭐 JNTC, YC캠 등 해서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한농화성이나 순환매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팅과 관련했을 때에도 엑스게이트나 우리넷이나 아톰 같은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듯이 이것이 당장에 상용화되느냐의 문제보다는 투자자의 시선으로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이러한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를 좀 들면서 전고체 배터리도 유리기판도 양자 컴퓨팅도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딱 선별해 놓고 그 선별의 기준은 대장주인가 실적이 있는가, 시장의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유리기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양자 컴퓨팅 한 3-4 종목으로 압축해놓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도 순환매 가능하다. 성장성 그리고 출시에 대한 사실을 보기보다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테마를 활용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 투자의 기회까지 살펴봤습니다. 4가지 시장 핵심 이슈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인데요. 하창헌 본부장은 1월 초에 LS 일렉트릭을 말씀하셨는데 최고 76%까지 올랐고요. 오늘도 1% 내림세지만 다른 전력기기 변압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어요. 그러나 사실
전력기기도 앞서 우리가 방산이나 조선처럼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 1분만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관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단기 차익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전력 변압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이제 조방변 쪽에서는 전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AI 쪽에 대한 뭐 투자 증설도 너무 많고 또 이번에 50조 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그 데이터 센터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에너지는 뭐 무궁무진하게 필요하고 그 안에서 변압기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LS그룹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연속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코멘트 네, 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엔터 쪽에서 디어유를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네. 중국발 모멘텀이 나왔는데 오히려 매각 이슈 있는 키스트나 뭐 YG 엔터, YG 플러스 이런 쪽이 더 잘 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중국발 모멘텀의 수리가 가장 좋은 건 SM과 디어유입니다. 그래서 좀 안 올라가서 왜 이러지? 뭐 최근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디어유를 들고 왔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QQ뮤직, 뭐 텐센트와 결국엔 협업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시장 진출이 작년부터 계속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MAU라고 해서 월간 사용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QQ뮤직까지 연기가 되면은 뭐 팬덤 단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지금 뭐 BTS뿐만 아니라 뭐 블랙핑크 완전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또 할 텐데 이런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팬덤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디어유 쪽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방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는 51,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만 42,000원 좀 잘 지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디어유 말씀하셨습니다. 뭐 엔터가 한알령도 있고요. 오늘 엄청 강하네요. 네. 하이브나 뭐 JYP 뭐 이쪽보다도 SM도 강하고 YG는 12% 올랐고요. 키스트는 상한가인데 이거 매각 얘기 이런 것 네,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20% 오르고 오늘 뭐 엔터주의 날입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작년 말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말씀하셨는데 39.5% 수익률이고요. 예.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관심주로 가셔도 됩니다. 네.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6,000원 아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7,000원 지지 시까지는 그래도 홀딩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라는 짧은 코멘트 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토모큐브입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홀로토모그래피를 가지고서 세포를 염색하지 않고서 관찰할 수 있는 의료 AI 분야,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단층 촬영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쪽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의 검사 장비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 이후에 VC, 벤처캐피탈 등에서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 시마다 매물이 출회될 때 매각 이슈, 이 매물출의 오버행 이슈 때문에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때마다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세 저점을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주요 고객사가 존스홉킨스 대학, 스위스 연방공대, 바이엘, LG화학 등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추가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는 추세 저점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모큐브. 처음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전 그죠? 네. 상장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몇 종목은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 모르는 종목도 많아가지고요. 작년 11월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체크를 하면서 등재를 해놓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오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